자, 다음 문제 들어볼게요. 이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답에 대한 게 한 50%분 맞히셨어요. 50%.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3번을 답을 하신 분이 43%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 두 가지는 그래도 답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답을 많이 했다는 건 이것도 많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다. 이게 난이도가 가장 최상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기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승수는 뭐냐면 이 승수가 그냥요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자본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 짧다는 건 소득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득으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원에서 3원을 빼면 2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12 우리가 총투자를 하면 자, 5라는 숫자로 나눠주고 2라는 숫자가 나눠주니까 2하고 5가 된다는 건 뭘까요? 자, 소득이 높죠. 그럼 그냥입니까? 해수 기간이 짧아집니까? 그럼 승수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승수는 그냥입니까? 밑에 있는 게 더 큽니까? 밑에 있는 게 더 크죠. 그죠? 마찬가지로 5원에서 3원 빼면 2원이면 자, 10 들어가고 10 들어가면 5 나누기 2가 되니까 따라서 25, 25. 그럼 승수는 그냥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커요. 밑에 있는 게 더 크겠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수익률은 위에 있는 게 더 크다.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2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니까 50%가 되고요. 2분의 1이니까 5니까 5분의 1이 20%니까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죠. 따라서 위에 게 크다. 위에 게 크거든요. 그죠?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 이제 그 답에 대한 걸 보니까 3번을 많이 틀리신 분들은 자, 조순까지는 그냥요 총투자가 올라가요. 전후는 지분투자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지분이에요, 총이에요. 요걸 좀 많이 틀어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누는 건 아시겠고, 그 다음에 세전환 수지와 지분 배당률이 따라서 역수관계다. 역수관계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난이도가 좀 최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50%를 맞히셨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니까 아예 1번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따라서 승수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 숭이 총보다 더 크죠. 새우가 세전보다 더 크고. 근데 따라서 수익률은 위에 있는 게 더 크다. 그 종합비 총자산보다는 작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작고 그 다음에 새우가 진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를 3개 치세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쪽으로 답을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건 그냥요 총투자가 올라가야 돼요. 순소득에 대한 총투자죠. 그래서 총투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총투자다. 자본회수 기간은 맞아요. 짧아서 좋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따라서 역수관계다. 그럼 세전과 제가 전지전능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면은 5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이건 20%가 되겠죠? 그럼 20%씩 5년 하면 자본회수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조도득 승수와 역수관계가 자, 따라서 총총총. 자, 칠판 보세요. 자, 조도득 승수와 역수관계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총 자산의 전율입니까? 종합자본환율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조도득은 따라서 총총총. 다 총이 들어가죠. 총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총이 들어가서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종합자본환율이 아니라 총 자산 회전율이다.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만 맞다. 1번. 자, 도쳐 드릴게요. 2번. 2번에 보시면은 자, 앞에가 크고예요, 작고예요. 뒤에는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하셔야 되죠. 3번은 지분이 맞아요, 총이 맞아요. 총. 그 다음에 4번은 지분 배당률이 20%라고 고치셔야 되고요. 자, 5번은 종합자본 확률이 맞습니까? 총 자산회전율이 맞습니까? 자산회전율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만 정답이다. 1번. 그 다음에 순대감이.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감가와 이자를 빼주죠, 그죠? 순대감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형순으로 이제 해서 먼저 이걸 구해야죠. 유형순. 자, 프린트를 우리가 보시고 갑니다. 자, 18번은 이제 정답이 요것도 딱 50% 분만 2번을 체크하셨더라고요. 그죠?
반을 체크하셨는데, 그다음에 유형순,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5천 원. 그럼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나오죠. 5천만 원에다가 영업경비가 얼마입니까? 3천 빼게 되면은 순소득이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충당금은 얼마예요? 500. 그럼 2,500이죠, 그죠? 합치면 2,500만 원. 거기서 얘네들을 빼야 되죠. 그럼 이자가 얼마죠? 이자가 400. 원금 자, 우리가 이자가 400이 있고 감가상각은요 600. 그러면 400, 600을 더하면 1000이 되죠. 그럼 2,500에서 1000을 빼면은 1,500만 원이 나오죠. 1,500만 원을 쳐보세요. 1,500만 원에다가 세율이 몇 %예요? 30이죠. 그럼 30%를 꼭 누르시면 되거든요. 곱하기 30% 누르면 450이 뜨죠. 그래서 4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50% 정도 맞히셨고요. 그래 다음에 이제 우리 19번으로 한번 가보죠. 19번의 이제 정답은 난이도가 있는데 5번인데 19번을 볼까요? 19번은 이것도 50% 맞히셨어요. 다 거의 50% 맞히신 게 맞네요. 5번을 이제 정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3, 4 쪽으로 많이 좀 흘렀네요. 3, 4 쪽으로 21, 14니까 3, 4를 맞히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도 답을 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역수관계가 연내 나오면 감기잖아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역수는 그냥요, 감칭계수예요. 감칭계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죠. 그래서 감칭계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칭계수. 감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미상한 대출잔액에다가 박스 쳐보세요. 미상한 대출잔액. 그래서 원리금이라는 게 있죠. 이게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따라서 땡겨서 갚는다. 그래서 잔금이라는 것은, 자, 적어놔 보세요. 잔금은 이 원리금을 땡겨요.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내 연금을 따라서 땡겨서 갚는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연현. 잔여 기간을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잔여 기간. 그러면 미상한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연금. 그 연금을 땡겨서 갚아 나가니까요. 그 연금. 자,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잔액이 나왔다. 그럼 그냥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니까. 현가계수 이용한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따라서 쪼갠다. 쪼개서 그 적립금액을 쪼갠다는 거는 감기 아니면 저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쪼개서 적립해서 만드는 거니까 감칭계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계수가 된다? 감칭계수. 감칭계수가 되고. 자, 4번은 좀 더러워요. 왜 들었을까요?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금 상환할 때 저당상수는 안 쓰죠. 그래서 원금이 맞다, 원리금이 맞다. 아우, 더러워. 그죠? 이게 융자금에 대한 매기 원리금이고,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잔금 비율은, 자, 만약에 A은행한테 갑돌이가 1억의 총 융자를 빌렸어요. 그럼 6년을 갚고 4년이 남았다면, 자, 6년에 6천만 원을 갚았으면 60%가 따라서 상환 비율. 근데 아직 4천만 원이 남았죠. 4천만 원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아직 미상한 금액입니까? 그럼 저당 대출액이 1억이며 이 4천만 원에 대한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럼 잔금 비율도 따라서 연연으로 구한다. 연연으로 구하죠.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해요. 연연. 자,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데, 자, 밑에가 전체 기간이 들어가고요. 위에가 잔여 기간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연금의 현가계수. 자, 이것도 어떻게 돼요? 뭉치니까 위에 게 많죠. 1이 앞에 달리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을 R로 나누거든요. 그럼 그냥니까 이자율이 필요합니까? 자, 만기가 있으면 남아있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율, 만기, 남은 저당 기간의 함수로서 저런 우리 수식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고쳐드릴게요. 1번.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감채금 계수예요? 2번 일시불의 현가 계수입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입니까? 3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예요? 감채금 계수예요? 감채금 계수고 4번은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고요. 20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저만 찍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일일 특강이나 제가 특강을 할 때 따라서 순당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순당당이 대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 순당당 문제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죠? 근데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왜 순당당이라는 게 나왔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20번은 4번을 답하신 분이 50%입니다. 이게 50%만 되세요. 반반 맞추셨는데 자 이거는 일단 가볼게요. 순당당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그 야매 우리가 수식인데 자 이게 왜 순당당이라는 게 나왔는지 이제 보고요. 다음에 A 부동산에 따라서 대부 비율. 자 대부 비율은 뭐예요? LTV라는 자체는 들어보세요. LTV는 자 L을 V로 나눠요. 이 V가 가격이거든요. 따라서 가격. 5억이라는 것이 가격이 있으면 얼마를 대출해 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 융자액을 구하는 게 무슨 당당이면 나와요. 무슨 당당? 순당당.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순당당이 보여요. 그죠? 보이는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부채 감당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순당당이 왜 나오게 되는지를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감당률은 순투부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를 나눕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따라서 원리금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이 나오면 제가 저당상수로 나눠야 대출액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저당상수. 자, 그럼 이래서 순당당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입니까? 불러보세요. 3천만 원.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나누게 되면 원리금이 나오죠. 그럼 또 무슨 상수로 나누셔야 돼요? 저당상수. 따라서 순당당. 그러면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 저당상수 나누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따라서 순당당.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요? 3천을 찍어보세요. 계산기.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부채 감당률의 당과 저당상수의 당인데 이 두 가지가 바뀌어도 됩니다. 근데 1.5를 나누게 되고 0.1을 나누게 돼요. 저같이 가죠. 3천 치시고 3천 치시고 나누기 1.5 나누기 0.1 그러면 2억이 뜨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건 무슨 당당을 암기하셔야 돼? 순당당. 교수님 왜 어떻게 나왔어요? 사실 순당당 순을 부채 감당 나누고 저당상 또 나눠주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주면요 집에 가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순당당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2억이 뜨죠? 그러면 5억에서 2억을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몇 퍼센트를 빌렸다는 거죠? 40%, 0.4가 나오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제가 또 할게요. 자, 21번도 답에 대한 걸 이제 본다면, 21번은, 자, 2번이 57%를 맞히셨네요. 가반수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잡았던 분들이 4번을 29%예요. 4번이 좀 틀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1번은 정확하게 틀린 게, 다음 포트폴리오에 가장 오는 거,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했어요. 특정 사안에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자산에 대한 체계적 비용까지 제가 됩니까? 비체계적입니까? 비체계적이죠. 그럼 체계를 따르면 비계제거, 체계예요, 비체계적이에요. 비체계죠.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2번과 3번을 연결시켜서 제가 보겠는데,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어떻게 생겼냐? 자, 들어갑니다.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이에요. 자, 이게 수익이고요. 이게 위험이면 효율적 전선은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같은 수익. 자, 할게요. 수익이 같으면 높은 위험이에요, 낮은 위험을 선택하겠어요. 낮은 위험. 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위험이면 높은 수익을 선택하죠? 이렇게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거든요. 그럼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전선, 이 효율적 포트를 연결하는 전선이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하죠. 그럼 하향이 맞겠어요? 상향이 맞겠어요? 상향.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어진 위험 안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그런가요? 근데 따라서 무차별 곡선. 자, 따라서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오목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요? 볼록하거든요. 볼록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등을 돌리고 수익에 입을 벌리죠. 그러면 아래로 오목이다, 볼록이다. 볼록. 위험을 회피하니까. 그러면 편법. 위험을 좋아해요? 위험에 등을 돌려요? 그 위험에다가 햇바닥을 냅니다. 따라서 매동. 그럼 따라서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야, 10년 전에 하는데 안 먹히네. 아시겠죠? 그죠?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 위험의 표적이죠. 그럼 의미에서 기울기가 가파를 수 있고 완만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칠판 보세요. 제가 번지 점프를 할 때, 자, 이게 수익이고 위험이라면 동일한 위험에서 전 1억 주면 뛸게요 라는 애와 저는 10,000원만 주세요 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1억 달러는 애는 그냥입니까? 회피도가 높습니까? 완만해요? 가팔라요? 근데 얘는 회피도가 낮죠? 그럼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창을 든 사람은 공격적. 완만하면 공격적이에요. 그죠? 라면 하나 더 만들었어요. 가자. 창은 그냥이야, 완만해. 완만하면 그냥이야, 공격적이야. 따라서 방패. 방패를 드는 사람들은, 자, 손 들어보세요. 그냥이요, 막아요. 막으니까 가파르죠. 그럼 이건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에요. 괜찮아요? 야매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시겠어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가팔라요. 그럼 창이에요, 방패예요?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더 위험해모적이죠. 언더스탠드? 이렇게 보시고. 그 무차별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면, 자, 가파르다면은 창입니까? 방패입니까? 방패는 그냥요, 혐오도가 높아요. 그럼 덜이다, 더 혐오적이다. 혐오적인, 공격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보수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수적이다. 이해 가셨어요? 1번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3번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자,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오목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볼록이다. 5번 자, 손 들어요. 다음에 가파르다. 그럼 창이에요, 방패예요? 보수적이죠. 그럼 그냥이야 더 달라고 해요. 더 위험혐오적이죠. 그러면 더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죠. 더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바꿔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2번. 자, 22번은 제가 유사한 걸 이제 넣을 건데 22번의 답을 볼게요. 많이 맞췄네. 50% 또. 4번 맞췄는데 1, 2번에다가 좀 또 별표 쳐보세요. 1, 2번. 1, 2번은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암기 노트에 안 들었는데 이게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1, 2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맞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틀린 거는 4번이 가장 틀렸고, 자, 1, 2번을 갑니다. 제가 다음 4회 때 모의고사에 이걸 낼 건데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 설립 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에다가 또 하나 미쳐보세요. 10일.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면 10일에 무슨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설립 보고서. 그럼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에 무슨 보고서? 자, 그럼 요거는 설립일로 등기로부터라는 건 출생신고하고 우리가 100일 잔치 한다 그러잖아요. 3개월은 현황 보고서라는 거예요. 국장한테 작성하는 건 똑같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낼 거지만 현황이 먼저예요, 설립이 먼저예요? 설립은 며칠 이내, 현황 보고서는 3개월이라는 거죠. 바꿔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빈번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요약에는 안 넣기 때문에 넣었지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자, 우리가 현물 출자가 설립되는 돼요, 설립되는 안 돼요. 영업인가나 등록 후에 최저자본금을 갖추면 가능하죠. 근데 그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외에도 다 있습니까? 부동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또 하나 치시고 임차권,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들어가고 신탁 종료된 부동산 수익권도 들어가요.
그래서 신탁 수익권. 그럼 우리가 추가 더 들어갔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부동산만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죠. 그래서 부지가 임신했다. 임신해서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토지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권 들어보셨죠? 요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 아직까지 얘네들 갖고 장난치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가 아닌 게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따라서 주식 공모 칠판 예전에 제가 프린트를 드리면 주식 공모가 있어요. 자, 주식 공모는 영업인가 등록 후 몇 년 이내에 해야 돼요? 2년. 100분의 30일 미만 일반한테 청약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럼 공모 나오면 몇 년 이내라는 게 나오셔야 돼요. 2년. 자, 그럼 영업인가 전까지 발행한 주식에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죠. 영업인가 후만 가능합니다. 그럼 영업인가 후 몇 년 이내. 자, 이걸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2년 이내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일반의 청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너무 쏠려주면 안 되니까 칠판해 보세요. 1인당 소유 한도는 주식 총수의 몇 분의예요? 100분의 50이죠. 기억하세요. 원래는 30, 40인데 50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몇 번이 틀었다고 보셔야 돼요. 4번.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 발행 주식 총수의 자기관리 이치는 30이에요. 얘도 50이에요. 위탁도 50이죠? 원래는 30, 40이었거든요. 근데 50으로 다 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533. 자기관리 설립자본금은 얼마예요? 5억.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3억이 많이 나오죠. 이해하셨죠? 제가 분명히 1, 2번을 사회모의고사 1번을 낸다 그랬어요. 내도 틀릴 거예요. 그죠? 현황이 먼저예요? 설립보고서가 먼저예요? 설립보고서는 출생신고하니까 며칠이네. 현황보고서 우리 아이 잘 커요. 100일 잔치 하죠? 3개월. 이렇게 해서 이거 바꿀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하겠습니다. 23번. 자, 23번의 정답은 4번인데, 자, 볼게요. 23번의 정답 4번이 57%가 있네요. 그럼 바람한 수를 넘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을 찍으신 분들이 많네. 2번을 왜 찍었을까? 2번을 한번 이따 가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암기 노트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꺼집어 와서 왔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예요. 이걸 신용 담보예요. 사업성을 담보해요.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어느 정도 제한 소구죠. 그래서 이제 부의금융이라는 거 기억나나요? 따라서 장부의 금융. 자, 이건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 부의금융의 사업주의 재무대표의 부채로 기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융의 장점이 아니다. 위험이 크고 수익도 커서 위험이 감소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다양한 주체가 참여시키겠죠. 자, 정보가 대칭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치 문제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수준은 우리가 공사비가 대출이 이루어져 있고 개발 이익을 우선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건 참고적으로 제가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볼게요. 자, 여기서 정답은 제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4번. 자, 당해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설비에만 의존을 해요. 그렇지만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되니까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면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오히려 증가됩니까? 문제가 감소합니까? 감소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업 파산하더라도 대출자는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지만 소구권이 제한돼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2번을 찍으셨는데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돼? 내가 이제 그 우리 SOC 사업 같은 BTO 방식의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걸 통행료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행료 받으면 그 원리금 상환은 현금 흐름에 의존하겠죠. 의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고 장기적 사업은 적합하다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혹시 옳은 걸 대해서 답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맞습니다. 맞고 사업주의 실용이 취약하더라도 되죠.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주에 참여함으로 이해 당사자 보증과 금융 참여를 통한 위험 분산이 가능하고요. 자, 부의금융이라는 이 장부에 대한 그 장부의 금융 효과는 누구에 대한 장점이죠? 사업주가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래서 부채로 기록이 안 되니까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번, 4번을 보시면은 증가라고 어려요. 문제가 오히려 감소된다고 하셔야 돼요. 감소된다고 하셔야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4번을 이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저당 상환 방법은 무조건 떠요, 한 문제가.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상식인데 1번을 왜 틀었을까요? 자, 일단 요거는 24번의 정답은 2번인데 86%가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1번을 체크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뭐가 균등해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한 거잖아요. 바뀌셨나요? 그래서 기본은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을 안 한 게 요거는 무조건 틀렸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다가 자 옆에다 이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우리가 속 편하고 빨리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초기하고 후기 그림을 그리시면 자 이게 원리금이고요. 원래 잔금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야매로 가볼게요. 잔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제가 이제 1,000만 원에 10%에 이제 예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130씩 균등하다 그랬죠. 그럼 이제 체증식, 점증식은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체증식, 점증식, 체증식과 점증식이라고 하죠. 점증식 상환 방식은 처음에 60만 원만 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하나 남는 게 원금 균등 하나 남았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 그냥입니까? 원리금 부담이 셉니까? 세죠. 점점 줄잖아요. 그죠? 그럼 초기에 제일 많이 내는 게 누구죠? 원금. 또, 그 다음에 체증식이 되겠죠. 맞나? 근데 잔금은 그냥요, 잔금은 반대예요. 반대죠. 그래서 야매로 갔습니다. 중도상환시. 체증식이 그냥요,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제일 적죠. 자, 그럼 이걸 보면서 한번 문제를 보죠. 2번이 정확하게 옳죠. 자, 첫 해 월급의 납부 만기이자 값의 중도 상환. 그럼 잔액은 누가 제일 많이 남죠? 점증, 원리금, 원금이 정답이 되죠. 자, 체증식은 미래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되는 증가될 걸 예상되는 늙은 젊은 까지는 맞죠. 근데 주택 보유 중에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길어야 돼요. 기간이 짧은 사람이 차입자거든요.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130이 200보다 원금 회수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다 보시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점증 상환 방식은 처음에 이자도 못 갚죠. 그럼 갚아야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겠어요? 초기서부터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해드릴게요. 자, 1번. 그냥입니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고. 자, 3번. 긴이에요? 짧은이에요? 4번. 빠르다? 느리다? 5번. 후기가 아니라 초기서부터 나타나겠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요거 이제 요걸 좀 보고 갈 텐데, 자, 일단 25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자, 2번이 맞죠? 2번이. 근데 2번에 36%밖에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을 좀 많이 찍으셨어요. 4번. 그래서 4번에다 좀 별표를 쳐보세요. 4번이. 4번을 좀 많이 찍으셨다면 4번을 좀 제가 강력하게 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답을 하신 분들이 25번은 36%고 4번이 57%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천천히 갔는데, 자, 화면을 좁으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봅니다. 그럼 저당 시장은 암기 노트를 보시면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어요. 차입자가 있으면 몇 차죠? 1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 나오게 되면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그러면 수요자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죠? 1차로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입자가 등장하면
1차는 자금,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시장이고 금융계가 차입자 이루어지고요. 저당채권이 형성되고 대출자가 저당권을 반드시 팔아야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할 수 있고 팔 수 있죠. 자, 2차는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자가 들어가면 몇 차가 돼요? 2차 대출기관하고 요거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 채권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되는 역할이 2차가 되겠고 1차 차입자는 직접 관계가 없죠. 그러면서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가 자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들어오죠. 자금이 장기적 효과고요. 자 지금 은행은요 유동화했다는 건 많은 재원이에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에요. 많은 차입자한테 공급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다른 자본시장이 오히려 침체 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주식이 침체됐으면 돈이 흐름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VIS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현금 비율이 대출이 확대되며 유동성이 감소해요. 유동성이 증가해요. 현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죠. 유동성이 감소하고요. 몇 차 시장의 이자가 높아야지만 유동화 될까요? 그래야지만 중간에 마진을 먹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분석. 자, 그러면은 요거는 2번으로 답을 하신 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36%인데 4번이 50%라면 자 4번부터 한번 볼게요. 대출 기간은 저당의 유동화를 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입니까? 한정된 재원입니까? 아 이거 착각하셔야 돼요. 별표 3개 치세요. 그죠? 그래서 많이 놓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재원이 많다면 자기가 유동하지 않죠. 그럼 많아서 그래요? 좀 한정돼서 그래요. 한정됐기 때문에 현금화 시킨 거죠. 재원으로 많은 자금의 수요자한테 자금 제공하는 거 맞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요자 나왔어요. 차입자 나오면 몇 차죠? 1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나왔다. 몇 차 시장이다? 1차.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관이 이루어지고요. 자, 저당이 유동하는 주식과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라는 단어가 있죠. 자, 호황시에요? 침체시? 침체가 됐다는 거에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 우리 부동산 상품이 없다면 일단 뭐 비트코인이나 막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고 왜곡되는 걸 방지해서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잘하셨고 자 아까 금리는 몇 차 금리가 더 셌죠? 근데 여기서는 2차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이 발행되는 것이 2차 금리예요. 주택담보대출이 1차거든요. 그러면 2차는 1차보다 낮은 금리를 갖고 있죠. 자, 5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저당채권을 이 저당채권을 유동화하면 비용이 나가죠. 반드시 유동합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는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 없다, 있다. 할게요. 자, 갑니다. 고쳐드리죠. 1번. 2차예요, 1차예요. 3번. 낮은. 4번. 많은 재원, 한정된 재원. 5번. 없다,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불러주는 게 괜찮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26번은 따보세요. 연이에요, 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모의고사를 조금 달리 낸다는 게 원래는 이제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 연이 많이 뜹니다. 근데 월이 뜨게 되면 12개월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정답률을 봤더니 4번을 체크하신 분이 50% 돼요. 3번을 체크하신 분이 29%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을 체크하신 분이 14%, 그 다음에 5번을 체크하신 분이 10%인데 제가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5번을 체크하신 분은 없네요. 자, 따라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어디 체크했다는 거 아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박스 쳐보세요. 따라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이에요? 원금이에요? 원금이죠. 근데 여기서는 따라서 바꿔서 물어본다. 따라서 원리금을 물어본다. 원리금을 물어봐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을 물어보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1회차, 2회차에 자,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세요. 자, 알아야지만 찍어요. 자, 원리금이에요?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무슨 균등이 균등하다고요? 원금. 그럼 우리 그림을 그린다면 원금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서부터 후기로 갈수록, 자 보세요. 초기에서부터 후기로 갈수록 처음에는 상한이 됐어요? 상한이 안 됐어요? 그럼 이자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갈수록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그럼 전체 원리금 봤을 때는 첫 해가 원리금이 크고 두 번째가 줄죠. 그럼 당연히 5번은 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리금 균등 상한이 아니니까. 그런가요? 그래도 다행히 26번은 5번을 아니다. 내가 실망이 있네. 26번에 5번을 찍으신 분들이 7%가 돼요. 실망이 커요. 따라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 아니에요?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내가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 이름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찍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원리금 균등입니까?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은 체감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두 번째는 금액이 작아집니까? 금액이 커진다는 건 의미가 없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 작아지니까 이거 커졌잖아 이거는. 그럼 2번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야 2번은 빗나갔네. 하나도 안 찍었네. 그래도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2번하고 5번은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느낌이 오신 거죠. 그걸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회 2회입니다. 들어갑니다. 1회 2회. 원금하고 이자를 구하죠. 자, 지금 2,400만 원을 빌렸어요. 2,400만 원 쳐보세요. 쳐보시고. 몇 년 상환하기로 했죠? 10년인데 연으로 하래요? 월로 하래요? 그럼 11개월 나누셔야죠. 우리가 아예 따라서 120으로 나눈다. 120 나누면 돼요.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원래 10년인데 10일 또 나눴으니까 120개월 나눠버리면 된다는 거죠. 12번으로. 그런가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120 나누면. 2,400, 120 나누셨어요? 얼마 나오죠? 20이 나오나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끝내버려요. 자, 그러면 2회차도 원금은 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칠판. 자, 일단 여러분들 5번은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이 아니니까요. 대답해요. 그 다음 두 번째도요. 그냥입니까?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까? 두 번째는 감소하잖아요. 그럼 얘와 얘는 답이 안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원금이 20만 원이라면 그냥입니까? 이자가 붙습니까? 그럼 최소한 얘네들도 아니겠죠.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찍어요. 그럼 얘 둘 중에서 하나 찍으시면 되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알았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20만 원을 넘어야 됩니까? 넘어야 되죠.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저는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자를 구해볼게요. 2,400을 치세요. 2,400에다가 연 몇 프로죠? 이자율이? 5%를 치세요. 몇 개월로 나누셔야 돼요? 10을 나누셔야 되죠? 지금 잘하고는 있어요? 저 쳐봐. 2,400 쳐봐요. 쳤어요? 곱하기 5%를 눌러요. 그럼 120이 나오죠? 나누기 12로 나눠요. 10만 원이 나오죠? 계산기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 언더스탠드? 그럼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이 첫 해는 그냥이야 30만 원이 돼.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자는 따라서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한다. 그럼 우리가 전체가 2억 4천에서 20만 원을 까야 되죠. 그럼 2,38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2,380을 쳐보세요. 2,380. 이자가 몇 프로죠? 5%를 누르세요. 2,380에다가 곱하기 5% 누르세요. 나왔어요? 나누기 12달로 나눠보세요. 12달로. 자, 금액이 99,166점 얼마 나오죠? 반올림하니까 99,167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합치면 299,167원이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세요. 자, 그럼 칠판. 자, 무슨 균등이기 때문에
원리금이 균등하다, 균등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그냥이다, 원리금이 줄어든다. 얘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20만 원 나왔다면 얘 아니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20만 원 높으니까 4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이에요? 월이에요? 몇 개월로 나누셔야 돼요? 12개월로 나누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27번은 그래도 많이 맞추셨어요. 제가 또 다뤘는데, 자, 27번의 정답은 50%를 맞추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는데, 다른 거는 이제 3번을 안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MBS, 얘가 MBS를 발행해 주기도 하죠. 근데 투자자를 위해서 MBS를 지급을 보증해 주기도 해요. 차입자 대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직접 줘요? 보증 업무를 해줘요? 실용보증 업무를 해주죠. 근데 자, 따라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보금자리 론이에요? 론을 공급하는 것이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는 건 LH공사 들어보셨죠? LH.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 보금자리 주택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HF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보금자리 론이에요? 론으로 하게 되면 정확한 만지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보금자리 론과 보금자리 주택은 다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다뤘던 건데, 그래도 50%를 맞추셨어요. 근데 이번에 14%? MBS는 HF가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MBS 지급보증 해주죠. 근데 주택연금보증, 신용보증 업무를 해준다. 정답은 몇 번만 틀었다고 봐야 된다. 1번이죠. 그 다음에 28번에 또 체크해보세요. 별표를 쳐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이 민간 개발 방식과 부동산 투자 사업 방식이 이제 같이 묶어서 나오는데, 저기 이제 사업 수착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정답에 대한 그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건 1번만 정답이 되겠죠. 1번만 정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률을 봤더니 64%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안다는 얘기고요. 2번을 찍으신 분은 없었고,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3번이 7%, 4번이 29%가 나왔네요. 29%. 4번에다가 별표 쳐야죠. 4번. 4번에서 좀 걸리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을 찍으신 분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자, 5번은 어떻게 또 아셨네. 자, 볼게요. 1번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SOS의 건설이 빌드입니다. 빌드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주문관청의 리스가 L입니다. 자, 리스가 끝났어요. 그럼 주문관청이 양도하니까, 자, 따라서 BLT. 정확하죠? 정확하고요. 자, 이번은 사업 시행자가 SOC를 건설동을 하면서 빌드고요. 자, 이 설을 운영한다가 오퍼레이트죠. 오퍼레이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주무관청이 양도하니까 따라서 BOT. BTO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칠판을 한번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은, 자, 요 사업위탁이나 토지신탁은 탁자는 누구한테 맡기는 건데요. 사업위탁은 소유권이 넘어가요? 넘어가지는 않아요.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그냥 유지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탁과 유사하지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가고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을 다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해요. 근데 개발자랑 그냥입니까? 수수료를 취합니까?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요. 탁이라는 건 따라서 부탁한다, 맡긴다, 맡기는 거지 지가 돈을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분을 공유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지분을 공유하는 건 등가 교환 방식의 공사비 대물 변경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컨설팅을 어디다 해두는데 돈을 안 줘서 제가 책상을 쳤어요. 따라서 탁이 들어가면 뭐가 붙죠? 수수료. 탁이 없으면 수수료 안 붙죠. 그럼 사업위탁은 그냥입니까? 수수료를 취합니까? 지분을 공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분을 공유하는 건 등가 교환 방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은요, 우리 부기등기라는 걸 배우셨죠? 사실상 넘어가요? 형식상 소유권이 넘어가요? 넘어가 버려요. 그럼 신탁회사 명의로 가는 거죠? 얘도 탁이라는 게 붙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은, 자, 3번이 틀렸다는 거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갖는 건 맞죠? 근데 그냥니까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합니까?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해 가는 건 아니죠. 그건 등가 교환 방식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이에요, 형식상? 형식상입니다. 4번을 좀 주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입니까? 형식상입니까? 형식상 넘어가지 사실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형식상. 이걸 좀 많이 틀리셨다라는 거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오히려 어려운데 다 5번을 체크하실 분 없네. 따라서 신차지 방식. 따라서 차지 방식. 차지는 그냥입니까? 땅을 빌리는 겁니까? 빌려서 자 토소가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요 개발업자가 빌려줘요. 빌려줘서 얘가 건물을 짓고 임대해서 자 지대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높은 지대를 주겠죠. 그럼 나중에 땅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임차권을 준다고 하죠. 그럼 토지는 반환해야 돼요. 토지는 무상, 건물은 시가.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는 게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시가 양도라고 돼 있죠. 시가 양도는 그냥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다시 할게요. 2번 BTO예요? BOT예요? 3번 자 사업수탁은 따라서 맡긴다, 부탁한다. 그러면 지분을 공유합니까? 수수료를 먹습니까? 지분을 먹는 게 아니죠. 등가 교환 방식 같은 거는 자기가 지분을 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사업수탁은 소유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갖는 건 맞죠? 개발지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건 등가 교환이고 정확한다면 이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하겠죠. 모든 지분에 대한 이익은 다 토지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자, 4번 사실상 형식상. 형식상. 자, 5번 토지가 시가, 건물이 시가. 건물이 시가로 양도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29번까지만 보는데 29번이 공포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공포파 하나, 개론 하나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나중에 그 특강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위에 이제 노란 색깔이가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주거고요. 키포인트가 주거고 자, 얘가 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건축이거든요. 자, 그러면 따라서 정비 기반 시설. 항상 전기 기반 시설이 앞에 나옵니다. 전기 기반 시설. 이거의 앞에 자가 극히열학이냐 열학이냐 양호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극히열학이 나오고 그냥요 단독 나오죠. 근데 두 가지를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입니까?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요. 따라서 극단 주거. 자,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하면 그냥입니까? 확 죽어버립니까? 죽어버리죠. 따라서 극단 주거. 극단적이면 어떻게? 죽어. 뭐라고? 죽어. 그럼 극단이 나오면 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상렬이가 개발회사를 찾아왔어요. 따라서 상렬 개발. 그 다음에 공양을 하시는 스님이 그 돈을 모아서 건축회사를 찾았어요. 따라서 공양 건축. 공양 건축이요. 할 수 있어요? 나만 즐기나만 씨.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따라서 전기 기반시설 찾아야겠죠. 그럼 정비 기반시설 뒤에 단어가 기억은 됩니까? 양호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양호 찾으셨어요? 양호 나오면 무조건 공양 건축이잖아요, 그죠? 재건축인데 이 뒤에 갖고 또 장난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주택이 됐죠. 따라서 공양 건축, 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히열학이라는 게 있죠. 자, 극히열학이 있고 그냥입니까? 단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하면 그냥이야 죽어. 극단 죽어. 그럼 그냥이야 죽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귿은 열악 나왔고 상업지역 나왔어요. 따라서 상열 개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꼭 잡으십니다. 이거 아까워요, 되게. 그래서 자 칠판. 만약에 시험제가 단독 다세대 극히열학 나오면 그냥이야 죽어 찍어. 죽어 찍으셔야 돼요. 극단적인 선택하면 어떻게? 죽어. 그 다음에 열악 나오고 상업지 나오면 개발. 따라서 상열 개발. 그 다음에 양호 나오고 공동주택 나오면 건축 찍으셔야 돼요. 따라서 공양 건축. 그러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5번이죠. 이렇게 정답으로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은 따로 도정법. 요거는 이제 개론에서 하나 공법에서 하나 나오시기 때문에 공법도 하나 건져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자, 따로 공량 건축.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을 틀리게 된다면 이 공동주택을 다른 걸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따로 상열 개발. 그럼 상열 개발도 어떻게 돼요? 열악 나오면 상업 나오고 개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상업이 다른 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를 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하면 어떻게 해? 죽어. 그러면 극히어락 나오면 상업지 나오셔야 돼요? 단독주택이 나와야 돼요? 단독주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박자를 가지고 이건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